나는 그녀의 가족 회사를 파괴하기 위해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전당포였던 계산된 복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녀가 내 옆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최악의 적의 딸과 깊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모릅니다. 불로 된 심장이 어떻게 녹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한 번이라도 들러보세요. 이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우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구독을 누르고 로맨스로 변한 복수의 여정에 저와 함께 하세요.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고 말하지만 어떤 상처는 너무 깊어서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흉터를 남깁니다. 나는 아버지의 제국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을 때 겨우 16살이었습니다. 내 꿈을 괴롭혔고 아버지를 최후의 절박한 행동으로 몰고 간 이름, 파크 인더스트리, 박 인더스트리즈. 비 오는 화요일 아침, 서재에서 미안해요 진영아. 우리가 만든 것을 지키지 못했어. 라는 메모를 발견했던 것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헤드라인은 무자비했습니다. 이 인더스트리즈가 적대적 인수로 파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체 이야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태민이가 어떻게 20년 동안 아버지의 믿을 수 있는 친구였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 식탁에서 식사를 했는지, 내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신중하게 계획된 기업 스파이 활동을 통해 우리를 파괴하려고 조율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감정을 깊숙이 묻어 차갑고 목적 있는 것으로 굳어지게 했습니다. 10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없이 나만의 제국을 건설하면서 강박적으로 일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한 번도 웃지 않은 무자비한 신인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나를 똑똑하고 흉악하고 기계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모든 거래를 알고 있었다면 모든 인수는 복수를 향한 또 다른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중 운명은 나에게 예상치 못한 것을 건네주었다. 바로 병원 자원봉사자들에 관한 작은 뉴스 기사였다. 그리고 그곳에는 태민의 외동딸 소영이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그녀가 아픈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그녀의 미소는 진지하고 따뜻한 미소로 평소 회사에서 보던 아버지의 미소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때 계획이 내 마음속에 구체화되었습니다. 소영은 완벽한 무기였고, 리처드슨 가문에 들어가는 길이었고, 태민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해체하는 도구였다. 아이러니는 맛있었다. 그가 내 아버지의 신뢰를 이용했던 것처럼 그의 딸은 그를 파멸의 열쇠로 만들 것입니다. 나는 몇 주 동안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세인트 메리 아동병원에서의 자원봉사 활동, 클래식 음악에 대한 사랑, 아버지의 회사 세계에서 벗어난 조용한 삶 등 각각의 세부 사항은 조심스럽게 정리되어 우리의 우연한 만남을 위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연례 어린이 병원 자선 갈라 행사는 완벽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새로운 소아과에 관해 연설하고 있을 때 꼭 도착했습니다. 아픈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의 목소리는 열정적이었습니다. 나는 한순간 복수를 잊고 그녀의 진심 어린 헌신에 사로잡혔다. 그날 저녁 사람들이 붐비는 연회장 건너편에서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나는 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관심 있는 자선가이자 다른 사람들을 돕는 비전을 공유한 매력적인 사업가였습니다.
제가 아동건강관리 사업 확대에 관해 언급했을 때 그녀의 미소는 제 마음속에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저는 그 감정을 빨리 묻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공유한 각각의 웃음, 겉보기에 자연스러운 만남이 내 체스 게임에 세심하게 배치된 또 다른 조각이라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복수의 거미줄을 치는 거미였고, 소영이는 이제 막 나의 가장 중요한 졸개가 되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그녀의 솔직한 웃음이 내 마음속에 울려 퍼졌고, 내가 여전히 화난 16세 소년인지, 아니면 훨씬 더 나빠질 것인지 잠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의 구애의 모든 순간을 내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조율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각각의 자발적인 날짜는 몇 주 전에 미리 계획되었습니다. 해변 저녁 식사를 위해 깜짝 헬리콥터를 탔습니다. 대사를 연습하고 일몰 시간을 완벽하게 맞추었습니다. 내가 초조하게 넥타이를 매는 방식조차 그녀가 내 존재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나도 그녀의 존재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도록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영이는 내가 치밀하게 세운 계획을 이런 식으로 방해했다. 점심 예약이 취소됐던 그 비오는 오후처럼요. 계획된 독점 식사 경험 대신 우리는 작은 베트남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적을 나와 공유한다는 것을 알았고, 내가 젓가락으로 몸부림치는 동안 웃었다. 잠시 동안 나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내가 편집한 정보 서류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녀의 기쁨은 진짜였고, 어쩐지 그것이 음식의 맛을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우리를 완벽한 커플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자비한 사업가와 자비로운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모든 헤드라인이 내 계획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 결심을 거의 깨뜨릴 뻔한 순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내 보안팀을 위해 일찍 일어나 커피를 끓이는 방식, 내 직원의 모든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방식, 계획되지 않은 농담에 웃을 때 그녀가 내 팔을 만지는 진심 어린 방식. 가족들의 반응은 정말 내가 예상했던 것. 소영이가 태민에게 우리에 대해 말하자 태민의 얼굴은 익숙한 보라색으로 변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는 그녀에게 경고했다. 그의 말의 아이러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았지만 소영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아빠는 저만큼 그 사람을 모르세요. 그녀가 옳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조용한 순간에 나는 그녀가 내가 잊고 있던 내 안에 존재하는 무엇인가를 본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결혼식은 호화로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확신했다. 모든 비즈니스 간행물에서 이를 다루었고, 이 소식에 박 인더스트리즈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소영은 내가 단지 그녀에게 꿈에 그리던 결혼식을 선사할 정도로 관대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내가 어떻게 핵심 임원을 초대했는지, 리셉션을 이용하여 그녀 아버지의 리더십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심었는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중국 패턴을 고르는 동안 나는 유령 회사를 통해 리처드선 업계 주식을 매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몰디브 신혼여행에 대해 나에게 감사하는 동안 나는 그녀의 아버지가 자신의 이사회에서 축출되도록 조율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자 그녀는 내 옆에 웅크리고 믿음직하고 취약한 조용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곤 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각 어린이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내 손과 그녀의 손을 얽힌 채 문장 중간에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 순간은 내 계획에 없었습니다.
내 심장을 뛰게 해서는 안 됐어요. 그들은 나에게 모든 것에 대해 질문을 하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나는 잠에서 깨어 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으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 미안하다. 진영아, 내가 파괴하겠다고 맹세했던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되어가고 있었던 걸까요? 소영의 온화한 존재감은 마치 물과도 같았고, 내가 마음에 쌓았던 벽을 서서히 무너뜨렸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것은 그 어떤 사업 거래보다도 더 두려웠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생활하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나는 그것을 계획했고, 소영이가 사랑에 빠질 완벽한 페르소나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것은 그녀와 함께 사는 것이 내 자신의 진실, 즉 아버지와 함께 죽었다고 생각했던 내 부분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였습니다. 그것은 작은 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우리 펜트하우스 주변에 스티커 메모를 남기는 방식, 우스꽝스러운 그림, 큰 회의 전에 격려의 메시지를 남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 나는 그것들이 내 표지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그것들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곧 나는 매일 아침 새로운 메모를 찾기를 기대하며 그녀의 형편없는 막대기 그림을 보고 미소를 짓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요일에 성하림 병원에 왔습니다. 나는 체스 게임의 또 다른 계산된 움직임인 사진 촬영을 위해 거기에 있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종양병동 아이들에게 용감한 작은 사자에 관한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출입구에 서서 그녀가 각 캐릭터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백혈병을 앓고 있는 6살 남짓한 어린 다이가 나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같이 앉으세요, 워커 씨. 나는 저항하기도 전에 바닥에 누워 소영이가 나에게 할당한 어리석은 부분을 읽었다. 나는 웃었다. 이 사회에서 사용했던 연습된 웃음이 아니라 나를 당황하게 만드는 진짜 깊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때 소영이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내 가슴을 꽉 조이는 듯한 빛을 발했다. 나는 잠시 동안 복수도, 파크 인더스트리도, 그 작은 병실에서의 기쁨 외에는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기업 인수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매일 밤 집에 돌아오면 소영이가 새로운 어린이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열정으로 빛나며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녀의 아버지를 파멸로 몰아넣는 또 다른 문서에 서명할 때마다 세상을 더 좋게 만들겠다는 그녀의 말이 내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환점은 뇌우 중에 발생했습니다. 정전이 되었고, 우리 부엌에서 소영이가 직접 만든 수프를 촛불 옆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녀는 내가 버터넛 스쿼시를 좋아한다고 주장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말했다. 내 연구 결과 그것이 그녀의 전문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국 어둠 속에서 미지근한 수프를 먹게 되었고, 그녀는 소외된 지역사회의 병원을 짓고자 하는 어린 시절의 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진영 씨. 그녀는 촛불 속에서 부드러운 얼굴로 말했다. 그 모든 비즈니스 갑옷 아래서 당신은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나에게 마치 육체적인 타격처럼 와 닿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녀가 생각하는 그런 남자가 되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때 나에게 만족을 주었던 기업 습격과 적대적 인수는 이제 씁쓸한 맛을 남겼다. 매일 아침 나는 사무실에 들어가 재무 계획과 인수 전략이 적힌 벽을 바라보며 승리가 아닌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반성했습니다.
소영이의 진정한 선함은 내 계획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부분은요? 나는 그것을 멈추고 싶은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나를 원동력으로 삼았던 복수심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고 있었습니다. 파괴하기보다는 건설하고 싶게 만든 것, 아버지의 고통을 짊어지는 것이 소영이와 내가 가질 수 있는 미래를 잃을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것, 위험하고 놀랍도록 사랑처럼 느껴지는 것.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참 웃기네요. 잊혀진 노트북 하나, 부주의하게 열어본 이메일 하나, 그리고 내가 만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아침 부엌 바닥에서 소영이의 커피잔이 깨지는 소리가 아직도 기억난다. 그녀가 나의 초기 복수 계획, 획득 전략, 우리가 만나기 전에 그녀에 대해 편집한 서류에 대한 인쇄물을 들고 있는 그녀의 손이 떨리는 방식.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그녀가 속삭였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우리가 만난 이후 처음으로 나는 그녀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우리 사이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진실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나눈 모든 순간, 모든 웃음, 모든 키스는 거짓말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고, 물건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증오보다 더 나쁜 실망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변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모든 사람, 특히 아버지가 당신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들이 진짜 당신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쓰게 웃었다. 나도 그러지 않았어. 나는 그녀에게 손을 뻗었고, 내가 세심하게 쌓아올린 벽이 무너졌습니다. 소영아, 제발. 그렇게 시작했는데 상황이 변했어. 나도 변했어. 그 말은 공허하고 절망적으로 들렸다. 그녀는 마치 화상을 입은 듯 내 손길에서 물러섰다. 언제 바뀌었어, 진영아? 그녀는 요구했다. 당신이 유령 회사를 통해 우리 아버지의 회사를 매수했을 때? 당신이 나의 자선 연고를 이용해 아버지의 이사회 지위를 훼손하려고 했을 때? 아니면 매일 밤 내 옆에서 자면서 우리 가족 전체를 파멸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을 때? 그때 진실이 나에게 닿았습니다. 긴 밤이 지나 새벽이 밝아오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언제 변화가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작은 친절, 모든 진정한 미소, 진정한 연결의 모든 순간은 내가 깨닫지도 못한 채 천천히 내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소영은 이미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말하면서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거기 서서 나의 복수 계획이 최악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태민이는 회사를 잃게 되겠지만 나는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잃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가방을 꾸렸고 움직임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나쁜 부분이 뭔지 아세요? 그녀는 우리 침실 문 앞에 멈춰 서서 말했다. 나는 정말로 당신과 사랑에 빠졌고 때로는 조용한 순간에 당신도 나를 사랑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속삭였고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말을 멈추기도 전에 말이 빠져나갔다. 복수를 계획하는 것과 거짓말을 하는 것 사이에서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정직한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돌아섰고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랑은 무기가 되어서는 안 돼, 진영아.
그녀 뒤에서 문이 찰칵 닫히면서 우리의 텅 빈 펜트하우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우리 집, 지금 내 집에 혼자 서 있었고, 우리가 쌓아온 삶의 증거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여전히 커피 테이블 위에 있는 그녀의 의학 일지, 소파 위에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담요, 내가 전략을 계획했지만 어쩐지 실제 추억이 된 순간들을 보여주는 사진들로 가득 찬 벽, 각 항목은 내 복수로 인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상기시켜줍니다. 이사회 구성원, 변호사, 기자 등 모두 임박한 박 인더스트리즈 인수에 대한 의견을 원했습니다. 10년에 걸친 복수심이 마침내 손에 잡힐 뻔했지만 여전히 부엌 조리대에 놓여있는 소형의 빈 커피잔을 바라보며 나는 그녀 아버지의 유산뿐만 아니라 나를 잃은 후 찾은 유일한 진정한 행복도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모든 것을 태워버리면 성공은 재와 같은 맛이 납니다. 소영이 떠난 뒤 사흘 동안 나는 사무실에 앉아 파크 인더스트리 인수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최종 서류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얼굴은 그 비극적인 마지막 날이 아니라 사업은 오래 지속되는 것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이전부터 나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무엇을 만들었나요? 복수를 바탕으로 한 재산? 공허의 제국. 내가 그렇게 계획해서 독이 된 사랑 이야기? 내 생각에 그 남자는 더 이상 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태민이었습니다. 이익을 위해 가족을 파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더 이상 계산된 움직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계획은 없습니다. 오전 9시에 나는 박 인더스트리즈 이사회에 들어갔습니다. 소영은 눈이 빨개졌지만 턱을 높이 치켜들고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앉아 있었다. 내가 연단에 오르자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10년 전 목소리가 떨렸지만 억지로 계속했다. 태민은 기업 간첩으로 우리 가족의 회사를 파괴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살했고 나는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나는 전체 제국을 건설하고 소영과의 관계를 조율하여 리처드슨 가문이 이룬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헐떡거림과 중얼거림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놀라지 않는 표정의 소영만을 바라보았는데 고통스러웠지만 어딘가에서 나는 계속했습니다. 나는 복수가 목표와 자신의 영혼이라는 두 가지를 파괴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소영이는 나에게 짓는 것이 부서지는 것보다 낫고 사랑이 미움보다 낫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인수 서류를 꺼내서 반으로 찢었습니다. 파크 인더스트리에 대한 모든 적대적 행위를 철회하겠습니다. 더욱이 저는 함께 의미 있는 무언가를 구축하기 위해 합병이나 인수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즉, 완전한 자금 지원과 충분한 인력을 갖춘 일련의 아동병원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두 분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유산입니다. 태민은 얼굴을 붉히며 일어섰지만 소영은 팔을 붙잡고 하려던 말을 멈췄다. 그녀는 아직은 신뢰가 아니라 아마도 이해라는 새로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한 일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걸 알아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미안해요가 10년간의 음모나 몇 달간의 거짓말을 지울 수는 없다는 걸 알지만 소영은 다른 길, 즉 파괴 대신 건설하고 증오 대신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는 데는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회의실을 떠났다. 어떤 것들은 하나의 거창한 몸짓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처럼 진정한 구원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주일 뒤, 변호사도 언론도 없이 소영이가 내 사무실을 찾아왔다. 아직도 화가 나 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당신을 다시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가 얻은 고통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데 병원 계획을 어떻게 보는지 봤다. 그건 척이 아니라 진짜였다. 고 덧붙였다.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이 현실이 됐어요. 나는 속삭였다. 인정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녀는 내 책상 위에 있는 어린이 병원 설계도를 만졌습니다. 증명해 보세요. 그녀가 말했다. 말로도, 돈으로도 말고. 내가 모든 거짓말 아래에서 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걸 증명해 보세요.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회였습니다. 복수의 잿더미 속에서 진정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기회였고, 소영이가 항상 내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본도, 계산도, 완벽한 계획도 없을 것입니다. 단지 하루에 하나씩 신뢰를 되찾기 위한 힘들고 정직한 작업만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 최고의 복수가 적의 꿈을 파괴하는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복수 자체를 버리고 함께 새로운 꿈을 꾸어가는 일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랑 이야기는 마음이 마음보다 더 잘 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뜻밖의 사랑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를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랑으로 인해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바뀌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